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초기에 우리나라에 메르스의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죠? 한젖병도 전문가 없습니다. 한젖병이 어떤 균이고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고 성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냥 오늘 여기 토론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병이더라고요. 보면 뭐 기원전 3000년에 중국에서 보고가 있었고 창세기에도 탄저균이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한데요. 그 이집트의 뭐 가축 몰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탄저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탄저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가축의 전염을 시키거든요. 고기를 먹고 사망했던 경우가 제일 많은 데가 뭐냐면 그 짐바브웨 내전 기간 동안에 내전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저균이 감염된 사람들을 많이 먹고 182명이 사망했고 그렇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무기의 탄저병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생물학적 무기로 우리 731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실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땠냐면 제가 그 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루타죠. 마루타를 이렇게 묶어놓고 헬멧을 씌우고 갑옷을 입힌 다음에 거기다 이제 탄저균을 투하하는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것들을 했고요. 또 제가 여기에다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원인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물에다 물 하나 넣었어요. 우물에. 근데 그 우물을 먹어선 마을 모든 사람이 다 몰살을 했습니다. 탄저균은 그러면 왜 생물학적 무기로 쓸까요?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요. 생물학적 무기로 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재배하기가 쉬워요. 아주 쉽죠. 그래서 재배하기가 너무 쉬워요. 잘 자라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녀석이 뭐냐면요. 우선 사망률은 굉장히 높죠.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무기로 쓰기에 참 적당하고 이 녀석은 또 뭐냐 하면 여러분 요새 메르스 때문에 에어로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녀석이 뭐냐면 운동성은 없어요. 탄저균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지 멋대로 그러지는 않는데 먼지나 이렇게 붙어서 에어로졸화 잘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래서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제일 좋은 특징이 뭐냐면 이 녀석이 너무 완벽해요. 온도도 잘 견디고요. 이게 보면 보통 균들은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공기가 없어도 돼요. 영양을 안 준다. 굶어 죽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얘는 굶어도 안 죽어요. 진짜. 그래서 보통 수십 년은 기본이고 100년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번 살을.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생물학적 무기로 쓰기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에 대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하주희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장님께서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주제 발제를 해주세요. 이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특별히 뭐 말하는 바도 없고 그리고 공식 브리핑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없고 아까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6월 말까지 자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그 결과들을 지금 뭐 보고 어떤 언급들을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윤병수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화적 목적으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탄저균을 뭐 살아있었든 죽었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배양해서 훈련에 사용하고 하는 것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평화적 목적을 무기 목적에 이런 걸 평화적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우리가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은 주한미군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 전날 설명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비활성화된 훈련용 샘플이 아니고 활성화된 탄저균이 반입되어서 감염 우려가 있어서 뭐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질병통제센터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고 그동안 비활성화된 상태의 탄저균 샘플은 훈련 중에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미군은 주한미군은 이걸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 군사적 목적의 훈련에 사용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게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탄저균과 관련해서는 그 위험성이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법에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저균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이. 그러니까 정의 규정에 의하면 결국 연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을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한 가지 규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기 차원에서 생물 무기로서의 측면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화학무기법이라고 있는데 약칭된 이 법은 우리 정식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이제 이 생물무기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그 이행 법안으로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협약에 따라서 법 체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공통되게 어쨌든 이 탄저균은 사고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뭐 영구적인 상해를 일으키거나 일시적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것처럼 일단은 인간이나 동식물에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의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 차원에서 이제 생화학무기법상의 탄저균입니다. 그러니까 생화학무기법상 탄저균 같은 이런 생물 작용되는 그 자체로 생물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쓸 건지 먼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화적 목적, 그러니까 뭐 질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제조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경우 뭐 무기징역 뭐 이런 형에 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무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 획득, 비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탄저균을 여기서 배양로 했다고 얘기했죠.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수입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할 때도 모두 신고 혹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조하는 것 자체는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저희가 이제 이 국내법 규정들이 지켜졌느냐를 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고요. 이제 제가 잘 정부기관을 이해를 못했지만 일단 열흘이라고 분명히 법에는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쉬는 날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대답에는 근본 사고와 관련해서 미군으로부터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화무기법 위반임은 한국 정부가 확인해 준 거죠. 명백히 유죄입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모두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죠.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걸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처벌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판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제 뭐 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판은 모든 걸 규율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기소 재판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율이 매우 낮죠. 매우 낮고 처벌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파 7조는 기본적으로 접수국 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분은 좀 나쁘죠. 일단 접수국 이 말 자체가 매우 기분이 나쁘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조사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환경 조항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대한 권한 이렇게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를 냈을 때 헌법재판소가 말했습니다. 조문이 없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환경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환경 훼손을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소파 때문에 소파에 조문이 없는 것 때문에 당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하되었지만 그 당시 원고들은 그 판단을 받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소파에 규정이 없어서 침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선언을 해준 거죠. 그리고 괴물이라는 이제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미팔군 영안실에서 포르말데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했던 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약식 명령으로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양심적인 판사님이었죠. 정식 재판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건 확정됐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게 공무중이라고 뭐 변명은 했었지만 위법한 것까지 공무중일 수는 없고 만약에 이 정부가 의지가 있으니 반드시 조사를 하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사과를 듣든지 아니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항상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할 때 3년 걸리고 막 그래서 뭔가 또 공개하라고 법원이 하면 딱 그 자료만 공개하고 그 자료 옆에 있는 다른 자료는 또 거부를 하고 또 3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소파 규정에 일단 명시하고 한국 정부가 이 동맹으로서 이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국 국민들한테 사과하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고 적어도 그 사실 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뭐 양해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사건 관련 국방부 장관은 소파 개정보다는 그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뭐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걸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정부는 방향을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이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돼서 소파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연 팀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이미연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유행어를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이 유행어에 빗대고 싶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떻게 탄저균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좀 보면 보건복지부가 5월 28일이죠. 그 합동 조사를 한다고 갔는데 이것도 가서 미군의 그 설명만 듣고 오고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던 거고. 또 6월 10일에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 소파협정 개정에 대해서 그 전에 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로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까지 나온 바 있지만 이 합동회의 결과 공고사항으로만 하겠다. 사실상 개정 노력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격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현재 미국 내 19개 주와 워싱턴 DC 여기는 이제 주가 아니어서 총 20개 곳 그리고
해외 5개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그 70개 연구소에 약 10여 년 동안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낸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명이 탄저균 노출 이후에 예방조치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같이 답변을 한 건 모두 다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주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겠지만 탄저균이 과연 들어오고 실험이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 이란 이름으로 합동이란 이름으로 각종 이제 훈련과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고 탄저균 폐기하고 나서야 통보를 받아서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질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 그러니까 생물무기를 활용한 이런 실험이나 군사훈련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냐 했을 때 전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없다. 또 주피터 프로그램이 이란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험과 훈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밝혀달라 했을 때 미측으로부터 이러한 실험이나 훈련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 없다. 그래서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2013년에 한미 양국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생물무기 감시 포털이라는 바이오 서베일런스 포털이라는 걸 구축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생물 감시 정보 공유 체계라고 하는 바이오 서베일런스 포털입니다. 이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다,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미 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생물 감시 정보 공유 체계라는 것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고서야 다른 무엇이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드는 바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2013년에 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탄저균, 두창, 패스트 등 10여 가지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 대응하기 위한 이제 한미 공조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과 주피터 프로그램이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계가 없다,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군 방문해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알지도 못했고 그 전에 그런 훈련에 대해서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왜 계속돼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백한 국내법 위반입니다. 누가 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신고와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 국내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사회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제 대답을 대신했는데요. 제가 24페이지에 보면 다운표를 쳤는데 주한미군 측은 최근 발생한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탄저균의 사균을 국내에 반입하려 하였으며 살아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내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한 건 아니지만 미군은 그렇게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한 거죠. 정부는 국내법 위반이냐의 판단조차도 미군에게 다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사실상 단독으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금 미 국방부에서도 아직까지 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조사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제시하는 자료 결과에서 과연 벗어나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국적 관점에서 더 어떤 거를 더 조사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 미국 언론 USA 투데이에서만 좀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탄저균을 그 죽이는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감마선이라는 레이저를 이제 그 투사해서 조사해서 그 포자를 죽이는 방식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 탄저균을 비활성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그 완벽하게 죽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미국은 지금 그 주한미군은 그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서 탄저균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 폐기했다는 사실 자체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을 뿐이지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은 사실상 저희는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검증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과연 한국 정부는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미국의 말을 다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우선 주피터 프로그램이 뭐 생물 무기 대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물 무기가 대응용,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 구분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여러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한 걸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호의적인 그 정부 태도 등을 이유로 여기서 실험을 해서 전 세계에 적용을 해보겠다, 시험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시험장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과연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무리 유방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뭐 북한의 위협이라는 뭐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전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또 우방이고 한미 동맹을 좀 신앙처럼 강요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 몰래, 실제 몰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태도를 분명히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걸 중단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7월에 뭐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소파 개정을 비롯해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합동 조사에서 과연 어느 정도 좀 개선된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 시민사회랑 특히 국회가 나서서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서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께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생물무기 금지 국제협약 규범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라고 합니다만, 그 65년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방전을 해왔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생물무기, 세균전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리덤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에 광범위한 그것도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데이터까지 이용해서 세균전을 벌인 의혹에 대해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정황 증거를 많이 담은 보고서들이 나왔었고, 2001년도에 이 탄저균 문제가 굉장히 좀 한반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직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했고, 그래서 한 22명 정도 감염이 돼서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요 북한을 어떻게 좀 악의 축 멤버에 좀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비교적 성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핵 문제를 근거로 북한을 악의 축 멤버에 끼워 넣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탄저균 테러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니까 그거에 좀 편승해가지고 이제 2001년 11월달에 BWC 회의에서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BWC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지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달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하고 악의 축으로 지목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생물무기, 생화학 이제 무기 보유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국내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의 탄두에 탄저균 10kg만 달아갖고 보내도 수십만 명을 몰살시킬 수 있다, 수십만 몰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얘기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최근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수가 역전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온 게 이제 발각돼가지고 북한이 이걸 유엔 안보리로 해부해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이 불법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여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이전한 게 BWC를 위반한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국제법, 특히 이제 무기 관련된 법에는 회원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이 검증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핵확산 조약 기구에는 이제 IAEA가 있고, 뭐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는 화학무기 금지 감시 기구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생물무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는 그게 없고, 그거를 누가 하게 되냐면 유엔 안보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조사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북한도 이제 BWC 회원기구거든요. 그 조항을 BWC 상의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WC는 크게 볼 때 몇 가지들이 있는데, 1조는 뭘 금지하고 있느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질병 예방, 요건 주로 백신을 얘기하겠죠. 보호, 요거는 이제 치료약, 감염했을 때 치료약이 좀 될 것이고, 기타 평화적 목적,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도 평화적 목적이니까 이게 인정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무리 국제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은 허용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방어적 무기 프로그램을 허용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이 반입된 것은 이제 생물무기 금지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BWC가 이제 지금 올해로 발효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좀 뭐 사찰하고 검증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국제 레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였고, 이걸 만들자라고 이제 계속 요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계속 거부를 했고, 특히 부시 행정부는 굉장히 솔직한 정권이에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들이 와서 사찰하면 우리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 민간 기업의 이윤의 지장을 받는다. 상업적인 이익에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찰 못 받겠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보통 그럴싸하게 외교적으로 포장하는데 그때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시키고 있는 세 나라, 남북한과 미국이 일단 이 세 나라는 다 BWC 가입국입니다.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과연 그러면 생물무기 금지 협약 BWC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솔선수범을 보여달라. 특히 미국은 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 대해서 이 국제기본관계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관대한 이런 어떤 모습을 쭉 보여왔는데, 그런 미국의 이중성이야말로 이런 어떤 편정을 비롯한 이 위험 물질이 세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될 그런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인재에 관심 가진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오늘 행사의 그 결과물들이 국회에 또 오늘 주최하신 그 분들을 포함해서 반영이 돼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좀 진전된 발걸음을 내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